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새해 첫 주였던 지난주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가 가팔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2,500선 턱 밑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고른 상승세 속에서 820대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도 많고 기대감이 또 큰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 2부 시간에 마련해 봤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번호 나가고 있죠.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장 개장 전에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개장 전에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의견 듣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은 그 개별 종목보다는 ETF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코덱스 바이오라는 이 ETF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출연을 통해서도 이제 코스닥 ETF 레버리지를 통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괜찮은 수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분명히 바이오 섹터임을 부정하기에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바이오 섹터가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시장 분위기가 괜찮고 이쪽 섹터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을 좀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ETF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코덱스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랑 수급 자체가 이쪽 제약 바이오 쪽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경제 혁신 전력 같은 2025 이런 부분들이 이행을 위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나 아니면은 자금 집행 같은 경우들이 한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호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8월에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9월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경제 전략,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한올 바이오 파마 쪽에서 이제 그 기술 수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일 정도로 내려가면서는 제넥신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이쪽 바이오 업종이다라는 부분들, 그 컨셉을 잡고 좀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코덱스 바이오가 상당히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좋은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 그리고 이제 신약 또는 수출 관련 이슈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FDA 같은 경우가 이제 지속적으로 녹십자나 아니면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이쪽에서 이제 코덱스 플러스 신규 이슈들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최근에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 중에서 6개가 바이오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애매한 거를 골라서 다른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수익을 못 내는 것보다는 지수 자체, 시장 자체에다가 모멘텀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목표가 정도는 한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코스닥 지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바이오 종목 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ETF 상품 코덱스 바이오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 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보고 또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 있는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JW 생명과학의 주가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주가가 13%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수액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3, 2, 1. 네, JW 생명과학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기민 팀장께 들어볼게요. 지금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상승이 돼서 이제 뭐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현재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시장은 충분히 넓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급 능력 또한 따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면 할수록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볼 때도 지금 단기간에 이제 상승한 거는 이제 큰 상승 폭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향후 2018년에 또 바이오나 제약 쪽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에도 잘 맞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굿 사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JW 생명과학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으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움직임을 볼 텐데 역시 주가가 10% 이상 급등이 있었고 52주 신고가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문재인 정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겠지요. 김지훈 차장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더 메가스터디 조금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 교육업계 1위 차지하는 게 이투스인데 이투스가 뭐 각종 송사에 시달리면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 강사 군단이 뭐 삽자로 하고 계속 분쟁이 시발점으로 뭐 댓글 알바 폭로까지 1위 업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2위 업체인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어부지리로 약간 수혜를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정책적인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분, 일자리 부분 확대 정책에 따라 지금 그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약 17만 4천 개 늘림에 따라 이 취업 시장 자체, 경찰과 교원, 소방직 등 특징적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제 공무원 시장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교육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가패스라는 서비스가 지금 고등학교 그 원래 3학년만 판매되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판매된 대상이 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수능 직후에만 해당 상품을 판매했으나 연중으로 판매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반해 메가스터디 교육 부정적인 의견 주신 김기민 팀장께도 좀 들어볼게요. 제가 뭐 이제 앞서 김지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제 급성장한 거에 대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JW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오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또 교육 사업의 미디어 매체 쪽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시장 트렌드하고도 좀 잘 맞아야 하는데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상승이 어쩌면 그 큰 상승폭에 있어서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상승될 수 있는 이제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배드 사인 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좀 달랐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OCI 보겠습니다. 태양광주로 분류가 되는 OCI가 3거래를 연속 오르면서 지금 주가 16만 원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전일 주가는 4% 가까이 올랐었고요. 김지훈 차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OCI 중국이 견인하는 좀 태양광 수요로 수요 공급층에서 상당히 수급이 앞으로 2, 3년간은 좀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OCI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적인 측면과 OCI가 글로벌 그 폴리실리콘 업체 대비 비싸냐? 근데 비싸다고 판단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부분 외에도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하셔서 OCI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월 8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 국내장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1.2%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0.6% 오르면서 262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겠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엔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0.6%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나 네이버, LG화학, KB금융까지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 LG화학의 주가가 최근 다시 한번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58% 상승하면서 2,500선 돌파가 되었고요. 지금 2,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5%나 강하게 출발이 됐는데 지금 주가는 830선 회복이 된 거고요. 835.05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5%나 급등입니다. 28만 원까지 올라와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3대 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6% 급등입니다. 문흥상 대표의 대규모 주식 처분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상승 전환했던 신라젠 오늘은 2%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CJ ENM과 TCGM, 펄어비스, 바이로메드까지 강세고 반면 로엔과 메디톡스는 오늘 각각 0.1%,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겠죠.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먼저 수익률 자랑을 해볼게요. 김기민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월 2일에 주셨던 나라 KIC가 약 일주일 만에 25%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굉장한 수익이신데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요. 김지훈 차장의 10월 23일에 추천주 포스코 ICT가 현재 2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나라 KIC가 이렇게 강할 거라 예상을 하셨었어요? 네, 이제 100% 확신은 없지만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때로는 이제 또 안정적인 종목, 삼성전자나 뭐 이제 바이오로직스 같이 좀 크게 안정적인 종목들도 싣고 가야겠지만 한 20, 30% 정도는 이런 공격적인 종목들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좀 기업 분석이나 이런 쪽에 있었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보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아무래도 저 탑10 종목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라 KIC의 주가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여전히 매수 관점이시다라는 말씀이셨고 잠시 뒤에 또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포스코 ICT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포스코 ICT 견조하게 올라서 8,000원대에서 강하게 좀 하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올해 4분기에 지금 신규 수주 약 4,700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사 외에도 그 외에 추가로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타 그 뭐 유니드라든지 타 그 업체들 제조업체들의 지금 스마트 팩토리 공장 수주가 꾸준한 상황이고 올해 2018년에도 그 수주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스마트 빌딩에 대한 수혜도 올해 2018년에 2017년 약 1,500억 예상했는데 그거 대비 약 20% 넘게 지금 수주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작되는 거에 대한 본격 매출이 발생하는 게 올해 2018년 원년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예상 매출액은 올해가 이제 작년 대비 약 15%,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21% 여전히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표가 10,000원까지는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해봤고요.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김기민 팀장님의 12종목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종목 말씀드리면은 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오르는 날만 남았다는 이제 뭐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이 되냐면 이제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이라는 지주사가 또 있고요. 거기에 TNC, 중공업, 그리고 첨단 소재, 그리고 화학 소재 이렇게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뭐 지주사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 회사들의 이제 분할된 회사들을 지주 감독하게 되고 뭐 화학이나 건설, 중공업이나 이런 쪽은 건설을 맡게 되고 화학은 화학자재,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반도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신소재 같은 경우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분할이 되게 경우 그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배 구조가 조금 불투명했던 게 투명해지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구조를 보일 수 있겠죠. 뭐 사업 부분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 같은 데서도 좀 더 투명한 구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리레이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성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좀 우량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지배구조나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스크 부분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위 종목으로 효성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9위 종목으로는 코덱스 코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설명에 부합하다시피 올해 2018년에는 어쩌면 코스닥장에서 큰 먹거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앵커님께서 코스닥의 장이 좋은데 왜 포트폴리오에 3개밖에 안 실었냐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알면은 이제 10종목을 다 실을 텐데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월 이제 며칠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이제 오를지는 모르고 어떤 종목이 이제 쑥쑥 크고 또 어떤 종목은 운이 나쁘면 이제 뭐 반토막 나는 종목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 정부 정책이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기업 같은 이제 중소형주에 힘을 많이 실어줄 때는 투자자들이 그쪽에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그 중에 우량한 기업들은 물론 이 ETF 이런 지수형 펀드보다는 훨씬 한 2배, 3배, 크게는 10배까지도 더 뜁니다. 다만 이 지수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한 비율로 편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에서도 매력적을 낼 수 있고요.
어디까지나 뭐 지금 부분에서도 지수가 막 1%, 2%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 한 10%, 2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리고 단일 종목보다 파급력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안전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ETF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0%에서 20% 정도, 15% 정도까지는 이렇게 분배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코덱스, 코스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위 종목으로는 위지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LCD 판넬 쪽을 많이 이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그 일본 쪽에 이제 LCD 판넬 같은 거 메이커하는 회사에 직접 이제 납품을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기타 장비 쪽으로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회사인데, 지금 이제 위지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요즘에 비트코인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업비트라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런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게 여러 뭐 유진트나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갖고 왔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는 좀 종목들이 좀 안전하고 아니면은 뭐 좀 이제 마일드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좀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뭐 20%에서 30% 정도는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한다면 수익률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게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자중해야 되지만, 이런 좀 상승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 트레이딩도 좀, 매매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자주 하면서 또 종목도 바꿔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 구조가 훨씬 더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번에 100%를 내는 건 어렵지만, 이제 10%를 3번, 4번, 5번 내면 복리로 100%는 금방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상화폐가 또 뜨거운 감자이고, 거기에 지배구조로 인한 지금 그런 수익 구조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가격이 조금, 위지트 같은 경우는 여러 테마 때문에 고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기본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 사업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아직 크게 반영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위지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IK를 말씀드리겠습니다. YIK 같은 경우 뭐 위지트나 뭐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유진트나 뭐 이런 종목처럼 주가가 비싸진 않습니다. 상당히 중소형주이지만 상당히 우량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크게 고객사로 갖고 있는 반도체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장비 같은 걸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공장이 크게 개설됐는데, 거기에 이제 공장에 큰 뭐 화재나 아니면 공장이 이제 뭐 문을 닫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지 않는 이상 죄송합니다. 사업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제 YIK 같은 경우 3,000원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그 분기 실적 지나서 지금 그 가격이 한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럼 2배 이상 올랐으면은 더 오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전일장 특징주 말씀드렸을 때, 이번 2018년도의 트렌드는 어쩌면 이제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와 또 함께 크게 많이 대두되는 게 여전히 IT입니다. 2017년도를 이제 이끌었던 가장 큰 트렌드인 IT가 지지 않고 또 한 번 이제 계속 2018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 시장이, 주식 시장이 크게 유가증권 시장이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큰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땐 다 밀리게 되는데, 그때 밀리기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유행할 수 있는 트렌드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IT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뭐 반도체, 4차 뭐 AI 이런 쪽이 나오는데, 그 4차 산업, 이런 컴퓨터, 이런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반도체 관련 업종은 다 IT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도 좋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YIK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싸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 받으실 수 있을 때 그때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릴 때 같이 밀릴 가능성이 크고, 그때 진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YIK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또 진부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또 너무 이제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또 좀 작은 덩어리로 가지고 가면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뭐 대장주가 제일 좋은 건데, 사실 대장주
꼬마 대장주라 할 수 있습니다. 2등주라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대장주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2대 대장주고요. 가격의 차이는 크지만 충분히 사업성과 수익성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 가속도는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D램 가격 또한 충분히 지금 타이트한 공급에 의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마진이 어떻게 보면 공급이 좀 쇼티지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한마디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업의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될 텐데 실적 발표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4분기 실적은 좀 이제 뭐 충당금이나 이런 쪽으로 결손금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받았으니까 큰일 났네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 오히려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하나는 하이닉스를 추천드리면서 6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는데 종목별로는 신규 종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포트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5위부터 1위 종목은 잠시 뒤에 보겠고요. 이번에 김지윤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12위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울 반도체 역시도 일단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약 20% 가까운 상승인 2,900억대, 영업이익은 약 23.5% 상승해 253억을 예상해서 역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자동차 쪽의 조명 비중 확대입니다. 자동차 쪽 조명은 상당히 고마진의 상품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판관비를 통제함으로써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사업에 대한 환경이 점차 개선 중에 있는데 역시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쪽 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로 LED 산업 중에 그 상위 그러니까 선두권 업체만 계속 지금 압축되고 있고 그 기존의 업체들은 다 지금 업체가 좀 도태되거나 그런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조조정 효과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8년도의 매출액은 역시 올해 대비 약 15% 상승한 1조 3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 대한 가동 기대로 외형 성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어서 서울 반도체 OLED TV 시장 확대가 위험 요인도 되지만 오히려 LED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로 살아남는 1등 선도 업체인 서울 반도체 충분히 수혜를 볼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점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실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바이오 쪽 가격 너무 비싸서 무섭다 두렵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꺾이면 코스닥도 꺾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장에 단순하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부분을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꺾이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바이오주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가져왔는데요. 셀트리온 역시도 각각에 대한 그 주력 제품에 대한 판매가 올해 상당히 작년 대비 견조하게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핵심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즈마가 각각 호재를 안고 있는데요. 트룩시마는 작년 기준으로도 3분기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이 약 7%인데요. 역시 과거 램시마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유럽 시장에 침투하고 있고 램시마가 유럽의 7%는 약 15%까지 확대될 점만 아니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도 올해는 약 15%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견조하다.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47%를 자랑하는 램시마가 지금 그 램시마 제형이라고 SC 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존의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부분을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데 피하 주사 제형으로 출시할 경우 환자가 자기 투여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피하 주사 제형 역시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의 오리지널 시장이 기존의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셀트리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투룩시마와 램시마 외에도 허즈마가 유럽 시장에 지금 허가 신청 권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미국 내에도 하반기 내 진출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셀트리온 같은 그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기존 의약품 제품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코스피 상장 전까지는 계속 셀트리온 주목받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지금 사라는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패널 가격 하락으로 계속 빠졌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올해는 2018년에 그 TV 패널 가격 캐시 코스트까지 근접한 것으로 판단해 지금 안정적인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TV 세트 쪽 판매가 올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패널 가격 안정세에 올해 1분기 이후부터는 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 사이즈의 회복은 TV 수요의 회복을 견인한다는 점인데요. TV 사이즈가 계속 인치수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 소비자들의 TV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형 TV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 너무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TV 패널 쪽이 오히려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LG 디스플레이 이익 모멘텀은 1분기를 저점으로 좀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OLED TV 패널의 성장에 맞춰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고 최근에 다시 수급이 회복되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U+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거 LTE 때 그 LTE 도입하고 단톡법 시행으로 높은 이익 성장과 주가 상승률을 잘 인지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5G 도입만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아니고요. 분리 공시제도와 그 단말기 완전 지급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말기 완전 지급제와 분리 공시제도는 단톡법보다 훨씬 파괴를 큰 유통 구조의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5G가 역시 IoT에 밀접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인프라 구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약정요금 할인폭 25% 상향 조정으로 오히려 선택 약정요금제 채택 가입자 수 증가는 이동전화에 대한 그 평균 판매 단가는 하락하지만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서비스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통신사 대비 비싸냐?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 규제가 하락하면서 최근 3년간 이익 성장폭에 대한 주가의 상승폭은 좀 적다고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연기금이 36일 동안 연속으로 1,000억 넘게 매수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8,000원대까지 우상향의 흐름은 지속적이라 볼 거 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와도 맞물어서 5G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계속 좀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주기판 MASP랑 패키징 기술이 적용된 SLP가 좀 그 기판 적용에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T 하드웨어 전반적으로 그 고용량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사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부분은 삼성전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하드업계에서 하이엔드 부품 공급단 그 최상위에 위치한 삼성전기가 그 공급자 그 IT 업계 하이엔드 부품의 최상위 그 부품의 그 공급 구조의 상위 위치한 삼성전기가 좀 모멘텀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고용량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수요 증가뿐만이 아니라 타이트한 수요와 공급의 수급 밸런스에 따라 가격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지금도 상당히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가격이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삼성전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MLCC 업황에 대한 호조로 연간 높은 수익성 실현으로 LCR 사업부가 연간 이익률이 약 15% 넘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조기 출시가 예상되는 S9에 따라 DM 사업부 역시도 외형이 약 20% 넘는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F5 PLP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 매출액은 약 18%, 영업이익 약 50% 가까운 이익 증가가 예상돼서 외국인 외에도 투신과 연기금 등 고른 기관 쪽 순매수까지 들어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표가 13만 원까지는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 포트에 있었고요. 제약 바이오주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위에서도 조언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바이오 관련주 종목 상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 이번에 차바이오텍 좀 봐드릴게요. 5111님께서 차바이오텍을 물어보셨습니다. 33,000원에 사셨고 50% 비중이 있으시고요. 목표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오늘 장에서도 5%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민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그 차바이오텍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김지훈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이오 같은 경우 많이 올라서 제약 쪽이 무섭지 않냐라고 하는데 코스닥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끝나면은 코스닥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코스닥 많이 살리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당연히 이제 더 상승은 할 거지만 한 2% 30% 정도는 좀 이제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놔두셨다가 분명히 또 차익 실현 나오면 이제 조정 나오거든요. 그때 좀 한 번 더 사시면서 재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차바이오텍 말고도 또 여러 이제 바이오 산업 많으니까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걸 오히려 저는 비중 조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차바이오텍에 이어서 저 이번에 바이로메드 볼게요. 바이로메드는 코스닥 시가총액 7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3880님께서 15만 5천 원에 30% 있으시고요.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 이분 역시 수익권 내는 계시네요. 김지훈 차장님. 네, 역시 바이로메드도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수익권에 있어서 예. 잘 사셨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비중이 아까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비중이 30%요. 네, 일단 비중도 많이 담으신 건 아니고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바이로메드 역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로 역시 가장 포인트는 VM20이 선도 제품이 당뇨병과 신경병증, 당뇨성 궤양증 관련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그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그 VM20이 방금 말씀드린 데 가치가 약 15조 원으로 상당히 좀 바이오 관련주가 그 확률보다 좀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 아닌가 좀 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계속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더 추가적으로 15%에서 20%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15%나 20% 올랐을 때 비중을 조금 절반 이상 줄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15% 정도 더 목표가를 위로 잡아보고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관점이셨습니다. 바이로메드 봐드렸고요. 저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경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SK가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SK가스 모회사인 SK케미칼의 회사가 분할이 있었고요. SK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LNG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LNG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PG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좀 가장 저평가 부근에 있습니다. 올 여름에 13만 원대 주가가 현재 9만 원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제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횡보하면서 최근에 한 2주 정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 모멘텀을 찾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500원 정도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13만 원, 손절라인 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매수 포착주 오늘 SK가스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5위 종목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죠. 김기민 팀장님 봐주십시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삼양옵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옵틱스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 뭐 지분 가치 같은 경우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격이 조정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했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바이오나 뭐 IT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장비 업체 같은 경우 조금 약간 이제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중을 바꿔가면서 이제 자금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차트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제 뭐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아닐까.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또 숨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때문에 삼양옵틱스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옵틱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4위 종목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호재가 너무 많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로 이제 상장이 될 텐데,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제 시가 대비 7.6% 가량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오늘 사기에는 좀 약간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포트폴리오에 편중을 했는데 그 오늘 가격에서는 조금 매력적이진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을 때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제 코스피로 이제 상장이 이제 옮겨가면서 분명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이 두 가지 이제 바이오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둘이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경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과열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버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이라는 리포트가 뭐 지난주까지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뭐 벌써 30만 원 초과하는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이제 미인 대회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0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7명, 8명, 9명이 괜찮다고 하면은 그럼 1등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셀트리온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리고 또 투자자 이제 아니면 매니저 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좀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종목으로 이제 바로 연결되는 종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의 또 차기 주자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에 넘어오게 되면은 2월 달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로직스와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뭐 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룹사에서 또 밀어줘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재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나오면 또 주가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뭐 사실 뭐 여담이지만 이제 김준 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물려줘도 될 종목이다.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줘도 될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매니저 입장에서는 고객님께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회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일임을 하시지 않은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오로직스 그냥 여유돈 이제 생길 때마다 이제 뭐 추가로 매수하셔서 비중 늘리는 겁니다. 뭐 조정 나오든 뭐 주가가 올라가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뭐 저축하듯이 적금 넣듯이 넣으면 한 20년은 너무 멀고요. 향후 5년, 10년 안에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한 2배, 3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그럼 지금 매수 가능하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가격 전략 좀 짜주십시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전략으로 본다면 가격이 아마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돈 있을 때 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기 전략으로 본다면은 뭐 40만 원 언더에서 좀 매수하시는 게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물려줄 종목으로 간다라고 하면 가격 의미 없습니다. 왜냐, 2배 이상 갈 거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한 3, 4배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한 2, 3개월에 좀 나는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40만 원 좀 언더 가격에 나올 때마다 한 39만 원 초반 이쯤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하시면 충분히 한 10에서 20% 소익률은 2, 3개월 안에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위 종목으로는 아라케아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정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시면 됩니다.
나라 KRC 지금 이미 뭐 공시는 나와 있지만 종목 이름이 바뀌죠. 에이프로젠 KRC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회사이고요. 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이제 또 제약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는 바이오나 제약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들이 뚫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이게 감히 뭐 비교를 해도 될지 모를까만 하지만 전혀 뭐 별개 종목 중에 하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뭐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부품 사업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이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이거에 좀 대입을 해봤을 때 현재 제약 사업만으로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충분히 넘고도 남습니다. 아직 그 제약이 받는 펄을 받지 않은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12종목으로 효석 말씀드렸는데 분할하게 되면 리레이팅을 받는데 이 나라 KRC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프로젠 KRC로 바뀌면서 이제 진정한 이제 또 제조업에서 이제 바이오 쪽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 또 주가는 리레이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리레이팅 받기 전까지도 지금 상황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 목표가를 한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설정하였는데 지금 가격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조금 매수하셨다가 뭐 비중을 늘려놓으시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25% 수익 내셨는데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비중 늘려나가시고요. 지금 뭐 신규 매수 안 하신 부분이라면 오늘 좀 장이 좀 크게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면 좀 조정을 받을 때 기다리시라고 하겠지만 오늘같이 이제 조정 받을 때 오히려 이럴 때 공포에 사시면 큰 희망을 보실 수 있다고도 판단돼서 나라 KRC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이제 IT 종목이 그거 3가지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이게 감히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제 업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2018년도 또 이제 이끌 종목 리드할 종목은 IT와 바이오입니다. 그중에 이제 IT 하면 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인데 여러 반도체 뭐 서울반도체나 뭐 동반도체 여러 반도체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그 중에 또 대장입니다. 지금 주가가 불과 240만원 초반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제 26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0만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60만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왜냐?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뭐 물론 이런 이제 뭐 충당금이나 이런 결손금들이 반영은 되겠지만 이미 컨센서스 예측을 한 거 말고도 이미 나와져 있는 발표만 하더라도 지금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한마디로 차익 실현 매물도 뚫어져 나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주가가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언제나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평가면은 한마디로 고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고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한 10개만 담으시던가 아니면 한 종목을 담으시더라도 1,000만원짜리 포트폴리오에서 25%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1위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삼성전자. 목표가 단기간에는 270만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장기간에는 30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번에 김지훈 차장 종목 볼 텐데 5위 종목부터 지금 공개해 볼게요. 네, 먼저 게임 업종은 좀 계속 수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대장이 NC소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 높은 지적재산권 밸류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올해 2분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시작으로 신작 출시에 대한 계속 기대감이 있다는 점, 올해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좀 주가 조정받았지만 좋은 신규 매수의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역시 12월 11일 날 출시한 대만의 리니지 M이 계속 그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해외에서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뿐만이 아니라 리니지2 같은 경우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출시하면서 계속 로열티를 받고 있거든요. 로열티에 대한 매출도 계속 증가해서 올해 약 540억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게임주는 신규 모멘텀과 그 해외 그 글로벌 그 법인에 대한 매출 부분인데 글로벌 매출과 그러니까 신규 신작 모멘텀 양쪽 다 모두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올해 1분기 중에 라인 팡야 모바일 골프
그 게임과 북미 자회사 개발하는 신규 게임 아이온 등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PC게임 아이온은 이제 유료화 전환에 됨에 따라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라인업 확대, 그 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 확대로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주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국내에서 최고로 그 IP,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밸류상에서 프리미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NC소프트 여전히 50만 원대까지 목표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이 네, 있다는 매수 거죠? 관점으로 예. 봐도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역시 두산 인프라코어 연초가 중국의 굴삭기 성수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판매 둔화,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4분기에 여전히 중국 판매 증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가까이 상승한 2,372대 견조한 판매량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12월 판매치가 2018년 시장 전망에 대한 상향 여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 키가 되기 때문에 12월 판매치 나오는 거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성장률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실적 증가율이 더 빠르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건설기계 업황 보시면 북미 그리고 유럽과 남미, 중동 등에서 빠르게 판매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두산 인프라코어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기계 쪽으로 글로벌 호황장이 좀 시작된 부분이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리면 캐터필러 고마치가 그 상위 글로벌 탑티어 업체인데요. 유럽과 아시아 북미 쪽 데이터만 봐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두산 인프라코어 분명한 실적 모멘텀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올해 매출은 약 6조 9천억대, 영업이익은 7천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 기준으로 퍼가 6.6배, PBR이 0.7배 수준으로는 충분히 주가 우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 말씀드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12,500원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3위 종목. 네. 예. 페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 최근에 주가 부진했었는데 그거는 2대 주주에 대한 지분 오버행 이슈, 계속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좀 그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근데 역시 강한 주식은 또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는 또 특징이 있어서 지금 다 주가가 부진했던 부분 다 회복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역시 시장 기대치를 부합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가장 그 포인트는 역시 건화물 운임 지수, BDI 지수입니다. BDI 지수가 올해도 역시 수급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운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은 그 페노션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2018년에 BDI 연간 1,500포인트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지속된 발주 공백으로 그 벌크선 수주 잔고가 여전히 전년 말 선봉량 대비 8.4%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점이고요. 강화된 환경 규제 도입으로 폐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고품질의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석 중심으로 벌크선 물동량은 여전히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운임의 개선 효과도 있고요. BDI가 그 1,100포인트를 하회하는 운임이 그 작년까지만 해도 지속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그 오픈 사선 34척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가 7,000원까지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45만 9천 주 넘는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페노션도 계속 그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페노션도 적극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전 사업부가 고른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정보전자 소재, 바이오 산업, 바이오 등 고른 사업 부분의 호조가 최근에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른 글로벌 공급 대비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제 관련 설비가 여전히 부족해서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팔고 있는 LG화학 그 스프레드 마진, 판가와 원재료의 차이인 스프레드 마진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효과를 계속 보고 2019년까지는 스프레드 마진 개선 효과를 계속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폴란드 쪽 전기차 10만 대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보전자 소재 사업부에 긍정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시간주 홀랜드의 배터리 공장 증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3만 대 이상 증설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그 전기차용 전원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분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ESS의 핵심은 2차 전지로 구성된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대용량 배터리 탑티어가 역시 LG화학이고요. LG화학 역시 그 ESS 저장장치의 에너지 저장장치의 시장의 확대는 LG화학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수에 그 아크릴산 10만 톤, SAP 10만 톤으로 증설 효과가 있는데요. 아크릴산 같은 경우는 그 도료와 점 접착제, 코팅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SAP 같은 경우는 여성용 위생용품과 기저귀에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3천억 투자가 지금 연간으로 매출에 3천억 투자 지금 매출로도 연간 3천억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그 증설 모멘텀까지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 50만 원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21선이 37만 8천 원 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수율 향상을 위해서 코미코가 지금 적용하는 신규 파우더의 적용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각각 15% 이상 증가되는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개발한 고부가 가치 파우더 그 YF3의 코팅 채택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반도체 업체들만 봐도 그 동사의 그 노바 코팅 고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치밀한 코팅층을 형성하는 공법인데요. 이 부분은 반도체가 계속 미세화되고 고단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미코 역시도 투자 확대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120억을 투자해 국내 공장을 약 투자 캐파를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우시범인도 40억 넘는 투자를 통해 50% 넘는 캐파를 증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만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탑티어인 TSMC가 난징 진출한 것에 대응해서 중국 법인 추가 설립 모멘텀까지 글로벌 그 매출 확대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강력한 화학세정제, 코팅제, 파우더 레시피가 경쟁력인데 이 파우더 레시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됩니다. 국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서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IT 소재 업체들의 받는 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수급이 소폭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서 IT 그 부품 소재 업체 좀 코미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네, 매수 보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지훈 차장의 1위 종목인 코미코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더 도와드릴게요. 773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DNF를 볼 텐데 16,000원에 사셨고 비중 15%십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김계민 팀장께 들어볼게요. DNF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이제 또 뭐 반도체 쪽을 이쪽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에 잘 부합하죠. 근데 다만 주가가 지난해 19,000원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6,000원에 지금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데 15%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DNF를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으신가? 15%가 비중 아니실까요? 여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그럴까요? 예. 15%인데 추가를 해도 좋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한 15%에서 한 10%에서 한 5% 정도는 좀 더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꺾이는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바닥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이제 13,500원 여기가 이제 깨질 부분이 올 텐데 그쯤에 또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13,500
500원 정도를 올라갈 때 이제 그 선을 위로 지나갈 때쯤에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조언하셨습니다. DNF 받으려고요. 롯데케미칼도 지금 풀어드릴게요. 3143님께서 주셨는데 롯데케미칼 가지고는 수익을 보고 계시죠? 36만 원에 사셨고 비중 30%십니다. 김지훈 차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롯데케미칼 비중도 적절하시고 목표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비싸게 사신 가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해서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 작년 대비 실적이 좋아질 거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 보시면 되겠지만 롯데케미칼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일단 1분기부터 보시면 영업이 약 8,2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란 건 전 동기 대비 26%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롯데케미칼 실적 나쁘다고 생각들지 않고요. 역시 전방산업 그 올레핀, 전방 폴리에스터 수요는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낮은 재고의 영향으로 그 에틸렌 글리콜 핵심 판매 제품이 상당히 좀 실적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역시 증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방 산업이 전년도만큼의 그렇게 폭발적인 엄청난 이익 증가율이 나오진 않겠지만 여전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비중도 적절하시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실 구간이시다가 오늘 6% 가까이 올라서 지금 자리에서 정리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속홀딩 해보십시오. 수익 극대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졌는데요. 10종목씩 공개가 됐죠.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됐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38% 상승한 830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움직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